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후보 인사 올립니다.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하시죠? 네. 어제 그저께 동진버스 기사분들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기사 대기실에 이렇게 방이 붙어 있었어요. 이번 달 공급은 운송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30%만 지급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봉급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우리 동진버스 기사분들이 만근했을 때 약 330만원, 세금 떼기 전에 총액으로 330만원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 하면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걸 정치를 한 것을 그 자리에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동안 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법안 재개정에 도움을 줬다고 감사하는 인사를 하러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분들도 전부 죽을 맛이라 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큰 영향을 미쳤죠. 초기 대응에, 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 대응에 제대로 대처했더라면은 이 코로나 확산을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국경을 다 개방을 해놨어요.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인데 중국은 북경이나 상해나 남경이나 광저우나 모두 도시 국경을 다 폐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부에서 자기 도시로 북경으로 들어오는 사람, 상해로 들어오는 사람은 2주간 무조건 강제 격리시켰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격리를 안 시키고 다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 바람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대구에서 그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고 질병이 안 걸리고 안전 문제 신경 안 쓰고 잘 살려면은 역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저는 이런 아주 평범한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망한 나라가 역사를 통틀어서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지도층의 도덕성 붕괴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 예가 역사책을 읽어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 선배 세대가 땀 흘려서 만든 이 대한민국이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폭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3년 동안 우리가 보온 것 이상으로 저 정권, 저 친구들의 폭주와 폭정과 질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안보정책에 잘못하고
애교 정책을 잘못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수사하는 것을 방해한 이런 헌법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 잘나가던 수출이 곤두박질지기 시작했고,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 25%를 넘어서 4명 중 1명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 독재, 그것도 부패를 했고, 전두환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다 싹쓸이했습니다. 지방의회도 다 싹쓸이했습니다. 여기다 총선에서 지금 180석을 넘는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독재에 신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고통해야 됩니다.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한 사람의 당선 낙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폭정, 폭거, 헌법 유린 행위를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보수는 이제 결집해야 됩니다. 강릉 지역을 놓고 볼 때 좌파 민주당 1명, 보수 우파 후보 3명이 난립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단일화하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 또한 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거리에서 많은 시민을 뵐 때마다 그 단일화라는 목소리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 보수 대표 후보인 저 권성동과 민주당 후보 간에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수표가 분산이 되고 분열이 되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될 만한 권성동에게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저로 단일화가 돼야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분 후보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최명희 후보는 저와 10년 전간 국회의원과 시장으로서 명콤비를 이루어서 강릉 발전의 초석을 함께 닦았던 분입니다. 뛰어난 행정 경험 갖고 있고 뛰어난 기획력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과 정치는 별개입니다. 정치인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싸울 때는 싸울 필요가 있을 때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또 즉석에서 논리를 갖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을 때는 바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용하게 어떤 것을 행정을 기획하고 이거 갖고 정치인의 자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명희 후보는 행정가로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홍윤식 후보도 제가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저와 개모임, 강릉말로 하면 개모임 갖고 있습니다. 강릉 출신들 중에 이
관료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학자로서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가를 이룬 1037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 일가를 이룬 사람들 모임이 하나 있어요. 대관령회라고. 거기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소주 먹던 선후배입니다. 아주 점잖고 또 치밀하고 진중한 성격입니다. 또 대기만성형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맨날 그 홍준식 후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개지 형님이라 그러는데 권 의원님은 강릉이 배출한 역대 국회의원 중에 최고 잘한다. 예산 제일 많이 갖고 온다. 저한테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쟁관계에 가니까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TV 토론에서 그저 말만 잘한대. 제가 말만 잘합니까? 말도 잘하죠. 말도 잘하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번에 어찌됐든 시민들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운동기간이 짧았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낙하산을 받아서 내려온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최명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쉬다가 나왔던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선출직은 시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 이제 두 분께서 아주 성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의 단합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두 분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서 앞으로 행정가의 길을 걷겠다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분열이 얼마나 우려가 됐는지 여러분들 서경석 목사라고 아시죠? 그 서경석 목사께서 강릉의 애국 시민에게 글을 보냅니다 하면서 이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짧게 읽으면은 서경석 목사입니다. 여론조사 보면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김경수 후보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강릉은 권성동 후보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애국 시민들은 미래통합당의 홍준식 후보나 무소속의 최명희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됩니다. 또 이랬어요. 절 미워한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태극기 세력은 권성동 후보 미워합니다. 저도 미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탄핵의 찬반 여부가 우파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부디 권성동 후보의 당선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서 목사님과 단 일면식이 없습니다.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문재인 정권이 폭주를 만든 것이 탄핵의 당부 찬반을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강릉의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 즉 권성동 보수긴 보수지만 권성동이를 미워하는 보수를 지향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게 죽 써서 개 줄 수가 있냐? 죽 써서 민주당에 줄 수 있냐? 당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밉지만 보수의 단합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당신 별기로 했다. 이렇게 전화를 줬습니다. 저도 서경석 목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탄핵의 찬반, 당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TV토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는 역사에 맡겨놔야 됩니다. 어찌됐든 최순실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우리에게 닥쳐들었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옳고 그른 판단을 다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되는 선거,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찬반이 이번 선거의 이슈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오로지 누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폭주를, 폭정을, 헌법 유린 행위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적임자인가의 그 기준에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죠?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그래도 권성동을 상대로 탄핵의 찬반 당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토론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런다면은 제 입장도 바꾸겠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전에는 더 이상 탄핵 문제를 갖고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이런 논쟁 자체가 결국은 좌파를 도와주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강릉의 애국 시민들, 보수 우파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해온 우리 강릉 시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권성동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안 남은 동안 그동안 최명희 후보를 지지했던 분, 또 홍윤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이게 표를 들여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면서 나중에 선거운동 어느 정도 지나서 제가 3등 4등 하면은 저는 포기한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 근데 선거운동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왜? 그렇게 되면 다 의기소침해서 제대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집사람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돼서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1등하는 후보한테 밀어주고 우리 깨끗이 털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모두 민주당의 강릉 의석 정권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저 권성동에게 한 표를 던져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오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 권성동입니다. 강릉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호 10번 권성동입니다. 권성동